안녕하세요. M닥터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진리상균, 요새 진리상균들 많이 드시죠? 그 진리상균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과연 그 원인이 뭔지, 또 진리상균을 어떻게 하면 활성을 많이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료상균을 먹는다는 건 아마 질염에 관련된 증상을 줄이려고 먹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최근에는 좀 다른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런 그 논문들을 보면은 프로바이오틱 락토바실리, 이게 이제 진료상균이라는 얘기인데, 이 진료상균을 바자이널 인펙션, 그러니까 질염에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이런 논문들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진료상균들을 반복되는, 그러니까 재발성 세균성 질증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질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료상균을 많이 사용했었죠. 그런데 최근엔 어떤 상황이냐면 HPV 혹은 뭐 서비컬 캔서, HPV와 연관된 자궁 경부암 발생률을 진료상균이 또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질염뿐만이 아니고 HPV 바이러스의 활성을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자궁 경부암으로 발전하는 걸 막아준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진료상균을 많이 복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효과가 많이 괜찮으셨었나요?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이 색깔들이 하나하나가 뭐냐면 노란색일수록 굉장히 적다는 것,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갈수록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로줄 한 줄 한 줄이 전부 다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줄로 따지면 400줄 넘게 있거든요. 그 한 줄 한 줄이 어떤 한 사람의 질 안에서 모든 수의 그 세균들이랑 곰팡이들을 다 분리를 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본 거예요. 과연 어떤 세균이 살고 있는지 한 명 한 명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 다양한 인종들의 사람을 한 400여 명 정도, 430몇 명 정도 됐다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430명 정도 되는 분들을 어떤 균들이 사는지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세로축으로 하나하나 다 표시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좀 많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적다라는 거니까, 뭐 이런 세로줄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균이 굉장히 많은 거겠죠. 그 균이 뭐냐면 L 이너스, 락토바실러스 이너스라는 유산균이 굉장히 많은 분이고, 다른 균들은 좀 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빨강색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락토바실러스 이너스, 여기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그 다음에 여기는 락토바실러스 크리스파투스, 여기는 락토바실러스 중에서 옌센이라는 진류상균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다른 균들은 거의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을 좀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은 어떤 특정한 진류상균이 잘 살고 있는 분들이 4가지 그룹 정도가 나오고, 어떤 특정한 균이 아니고 많은 다양한 균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 또 한 그룹이 나와서 전체 5가지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성분들을 5가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질 안쪽에 있는 균을 다 분석해 봤더니까 뭐 락토바실러스 중에 크리스파투스라는 균이 굉장히 우세하고 다른 균들은 잘 살아나지 못하고 있더라. 또 어떤 분은 락토바실러스 중에서 이너스라는 균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 비해서 다른 균은 다 활동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게 균형 상태예요. 질 쪽에 있는 균을 다 모아서 봤을 때 거의 반 이상이 질 유산균이거든요. 그 유산균이 어떤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이너스, 어떤 분들은 크리스파투스, 이런 균들이 다 특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장유산균이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그림들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대장을 나타내고 있고, 이쪽은 자궁을 나타내고 있죠. 자궁에서 나타나는 균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질 쪽이죠. 질 쪽에 나타나는 균들을 분석을 해봤더니까 어떤 특정한 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걸 딱 한 가지 종류 유산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장유산균들은 전혀 달라요. 장유산균은 종의 다양성이 있을 때를 건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여러 가지 종류의 유산균들이 잘 살아나고 있을 때를 건강하다고 얘기해요.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 복잡한 얘기들을 왜 설명드리고 있냐면요, 질 쪽에는 한 가지 균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5가지 카테고리 중에 1번에 속했는데 만약에 뭐 2번 카테고리에 속한 유산균을 먹는다? 잘 안 자라요. 내 몸은 이미 1번 카테고리에 속한 유산균이 자라도록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의 유산균들을 백날 먹어도 잘 안 자란다는 얘기죠. 장유산균은 달라요. 장유산균은 종의 다양성이 있을수록 건강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 유산균이나 먹어도 조금씩은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유산균은 내 몸에 맞는 거 먹지 않으면 전혀 안 자라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장유산균 드실 때보다도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효과를 잘 못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질염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뭐 바이러스 활성이 좀 있다고 검사해서 나왔다는 분들이 진료상균을 드셨다면 한 2달에서 3달 정도 연속으로 드셔보셔야 돼요. 굉장히 시간을 잘 맞춰서 매일같이 꼼꼼하게 잘 맞춰서 스케줄을 맞춰서 드셔보시고, 2달이나 3달 되는 기간 동안 질염 증상이 뭐 별로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 활성이 떨어졌다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라던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 유산균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다른 유산균을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 유산균이 내 몸에 맞는 걸 찾았다고 하더라도 질 쪽으로 다 가는 게 아니죠. 먹는 유산균들은 소화기 다 거쳐서 질로 전달되기 때문에 전달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을 찾아서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질 내에서 잘 자라날지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류상균을 먹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이 그림은 질내산성도 검사라는 건데요. 이게 저희 병원의 질염 혹은 HPV 바이러스, 자궁경부 이형성증 때문에 내원하신 분한테 대상으로 해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2주 간격으로 꼼꼼하게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게 바로 질내산성도 검사예요. 질내산성도라는 거는 질환 쪽의 pH가 어느 정도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이런 걸 보겠다는 거잖아요. 질유산균 활성이 높은 분들에게서는 유산균, 그 유자가 젖유자거든요. 젖산을 분비한다는 말이죠. 젖산을 분비하는 그 산성 때문에 약한 산성이 유지가 돼요. 약산성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질유산균 활성이 좀 떨어진 분들은 대부분 중성이거나 약간 염기성까지 넘어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걸 판단해 보면 내 몸속에 있는 진류상균이 활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하는 치료 때문에 진류상균 활성이 높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이런 거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몸속에 들어있는 진류상균의 활성 정도라든가 진류상균 활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궁 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약을 많이 처방하거든요. 그 처방을 다 받은 이후에 먹은 이후에도 진류상균 활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추적 관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방법들은 진류상균을 실제로 먹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약 처방할 때 거기다 유산균을 넣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처방하는 약들은 자궁의 순환 상태를 개선시킵니다. 순환을 개선시킴으로 인해서 진류상균의 활성을 높이는 방법. 그 치료를 저희 말로는 유산균 치료라고 그래요. 그런 유산균 치료를 하면서 정확하게 진류상균이 잘 살아나고 있는지를 보려고 질내산성도 검사를 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유산균에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번 카테고리, 아까 5가지로 나눴지 않습니까? 1번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유산균 치료가 달라지거나 3번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은 다른 유산균 치료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순환을 개선시키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진류상균이 올라오는 거는 거의 공통된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 지금까지의 치료 경험상 진류상균을 직접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빠릅니다.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류상균 늘리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여성분들의 질 속에 사는 유산균들은 딱 종류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어떤 유산균인지에 따라서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게 아니면 자라기가 힘들다. 그것 때문에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많았다는 걸 설명드렸고요.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을 찾으려면 한 2달이나 3달 정도 간격을 두고 몸에 맞는 유산균을 찾을 때까지 좀 반복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보다 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해서 질유산균 활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